전 며느리의 여러 폭로가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잠잠해지지 못하고 있는 홍서범 조갑경 아들의 외도 논란. 자, 기사들이 여전히 연일 쏟아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부모로서의 뻔뻔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분개하다라고 말을 한 이 전 며느리의 저격.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 일도 아니고 연예인의 일도 아니고 연예인의 자식의 외도와 관련된 전 며느리와 전혀 접점이 없는 일반 사람인 나조차도 이번 사태를 보고 내가 겪은 것 마냥 너무나 분통하다. 전 며느리의 입장이 너무나 공감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 그 이유가 여러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 전 며느리와 뭐 비슷한 상황에 계신 전국에 있는 며느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볼 때 내가 시부모에게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이라는 상상이 많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반대로 오히려 시부모인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었던 비슷한 동년배의 분들이 어떻게 며느리에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분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영상의 통계를 살펴봐도 이번 사건에 굉장히 주목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거의 여성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홍서범 씨의 이런 발언들 자체가 계속하여 재조명되고 파묘되는 것조차도 예전부터 조갑경 씨는 불쌍한 와이프였다. 빌런 남편인 홍서범. 이런 인식이 꾸준히 쌓여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이 시점에 와서 크게 터져버리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방송 활동을 했었던 홍서범 씨의 발언들, 행동들이 하나하나 다 들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컨셉일 것이고 어느 정도는 홍서범 씨를 좀 두둔해 줄 수 있는 방송적 장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들이 방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울까요? 심지어 하차, 중도 하차 또는 앞으로 방송 활동을 당분간 자중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실예로 이 얼마예요? 라는 예능 방송이 그 정점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이 방송이 이미 종영이 됐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최근에 있었던 딸들과 함께 사는 가족 예능 방송과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그 흐름이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었다. 이 당시 때 조갑경 씨가 홍서범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잠자는 걸 말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갑경 씨는 이미 인꼬 부부라고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디가 인꼬 부부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두 사람이 얼마예요 예능 방송에서는 굉장히 맹렬하게 다퉈왔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조갑경 씨가 운전하는 홍서범 씨에게 살갑게 말을 걸자 홍서범 씨가 잠 안 자? 라고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조갑경 씨는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잠자는 걸 말하는 것 같다. 홍서범 씨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라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출연자들의 분노를 샀다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이 이 얼마예요 예능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당시 때도 보면 조갑경, 남편 홍서범 나와 함께 장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두 사람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장을 보러 같이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얼마예요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바로 TV조선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TV조선에서는 막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의 예능 방송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이 방송도 2019년도경에 굉장히 많은 시니어 세대분들, 어머님들에게 보여줬었던 프로그램인 거죠. 27년째 결혼 생활을 했었던 조갑경 씨가 나와 함께 장을 보러 가준 적도 없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 강진 씨가
오죽했으면 홍서범 씨에게 돈 좀 벌어서 조갑경에게 줘라. 그러자 홍서범 씨가 아내가 나보다 많이 번다. 그러자 강진 씨가 마트도 안 따라가면 아내에게 돈이라도 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갑경 씨의 손을 잡고 말이죠. 물론 이게 뭐 예능 방송이긴 한데 이런 모습을 본다면 다른 부부들도 문제점이 막 이 방송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맨 앞에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두주자였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때도 보면 조갑경, 홍서범 녹화 도중 부부싸움 말 다 했어? 살벌한 분위기. 이걸 또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홍보를 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때 막 정색을 해요. 막 다투는 거죠. 요새 지가 아프니까 지라고 말 다 했냐? 한번 해보자는 거냐? 막 이런 말이 돼 있는데 무슨 말인가 봤더니 조갑경 씨가 남편 홍서범은 늘 본인을 챙겨주길 바란다. 그러자 홍서범 씨가 챙겨줘 봤냐? 그러자 조갑경 씨가 워낙 안 챙겨줘서 내가 영양제를 직접 챙겨 먹는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홍서범 씨가 아유 자기가 살려고 끔찍이나 애쓴다. 이런 조갑경 씨의 말에 챙겨주지도 못할 망정 그런 소리를 한다. 조갑경 씨는 깜짝 놀랄 정도로 챙겨 먹는다. 그런데 그것도 얄밉다.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 홍서범은 정확하게 챙겨 먹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홍서범 씨가 뭘 사놓으라고 하면 한 달이 지나도 사놓지 않는다. 1년이 지나야 사놓는다. 그래서 내가 신청해서 사먹는다. 라고 말하자 조갑경 씨가 웃기고 있네 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당시 때 분위기는 막 웃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재들이 예능 방송에서 소비가 되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인고 부부로서 막 알려져 있었다라는 기사들을 제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디가 인고 부부였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두 사람이 맹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라는 거죠. 두 사람도 이것이 컨셉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시청률을 땡겨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작진이 아마 부추겼던 부분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두 사람이 뭔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홍서범 씨가 조갑경은 손에 물도 안 묻힌다. 우리 엄마가 다 한다.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고부 갈등까지 야기시키는 멘트를 하게 됩니다. 아내 조갑경이 호강에 겨웠다. 출연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내는 지금도 손에 물도 안 묻힌다. 살림도 안 한다. 세탁기도 돌릴 줄 몰라. 우리 엄마가 다 한다. 그러자 조갑경 씨가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새벽에 들어와서 늦게까지 자는 남편 밥을 어떻게 차려주냐? 이렇게 막 다투게 된 거죠. 근데 조갑경 씨가 이때는 웃고 떠들었는데 다른 예능 방송에 나왔을 때 굉장히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뭐 시어머니와 다퉜다라는 것이 아니라 치매에 걸린 이 시어머니를 조갑경 씨가 다 모셨던 거죠. 그러니 홍서범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서운함도 말을 했고 심지어 결혼 발언도 많습니다. 콩깍지가 꼈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말까지 한 거죠. 그러자 조갑경 씨가 지금도 안 늦었다 라며 막 화를 낸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자녀인 딸들과 아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살짝 들기도 합니다. 급기야 이런 발언까지 해요. 이게 이제 결정타였거든요. 얼마에요 등장했던 홍서범. 내 여자 문제에 걸림돌은 조갑경이다. 그야말로 망언을 쏟아냈다. 라는 기사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자유인이 아니었다. 적응하기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었다. 이젠 혼자 자유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여자 문제였다. 아내를 걸림돌 취급하는 클래스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충격적이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홍서범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자유롭게 살지만 결혼 초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37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아내가 안으면 아이가 울었다. 그런데 내가 안으면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애들이 크기 전까지 힘들었다. 이젠 혼자 자유롭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육아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술 마신 다음 날 북엇국은 끓여준 거에 우리 엄마였다. 아내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조갑경 씨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한 번도 없냐? 나는 홍서범이 술을 마셔도 잔소리를 안 한다. 라고 발끈했는데 홍서범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하는 거다. 조갑경 씨는 한번 자유롭게 살아볼까? 그런데 이번 생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막 웃음을 자아내는 예능적인 발언으로 받아친 거죠. 근데 이제 홍서범 씨가 선을 좀 넘어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여자 문제에서는 아내가 걸림돌이다. 내가 여성과 친해지려고 뭘 해보려고 하면 그 상대방이 갑경언니 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 그럼 뭔가 철벽이 쳐지는 것 같다. 굉장히 야유를 받은 거죠. 그러자 김지선 씨가 홍서범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취미여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가 취미가 될 수가 있냐? 와, 이게 물론 아무리 예능적인 요소였지만 굉장히 좀 선을 넘는, 그리고 만약 홍서범 씨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만약 예능적인 컨셉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굉장히 무리수였다. 근데 이게 사실 온라인 상에서는 아들의 외도 논란이 터지고 본인이 과거에 아버지가 바람을 폈었다라는 발언이 최근 언론사를 통해서 재조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다시금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멘트를 치며 예능 방송을 하는 두 부부가 어떻게 방송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많아요. 급기야 딸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조갑경, 딸 홍석희와의 갈등에 딱 너 같은 딸을 낳아라. 사실 이것도 TV조선에 나왔었던 얼마예요 방송 프로그램인데 딸도 함께 등장을 해서 엄마와 다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방송을 타는 거예요.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느냐? 딸인 홍석희 씨가 평소 아빠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자주 해서 엄마가 서운해한다. 엄마랑 마주칠 시간이 별로 없다. 한번 마주치면 제 몸 좀 봐라. 못 봐주겠다. 아침 먹고 있을 때도 그만 먹으라고 잔소리를 한다. 그러자 제가 짜증을 냈고 아빠는 석희야 조금 빼긴 해야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데 엄마는 막 소리를 친다 라고 서운함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 가족이 등장해서 서로가 다투는 모습이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웃고 떠들고만 봐야 하는 프로그램인지, 이 이후에 이제 이 두 딸이 사업에 실패해서 캥거루족으로 부모 집에 얹혀 사는 모습으로 또 최근 예능 방송을 작년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번 외도 논란이 터지고 나서 조갑경 씨와 홍서범 씨는 당연하고, 자, 그 홍석준 씨의 남매인 이 딸들이 함께 방송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의 컨셉으로 방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임신하자마자 한 달 만에 외도를 했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은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언론에 굉장히 핫해지다 보니까 이 전 며느리가 아닌 대중들을 상대로 두 사람이 입장문과 사과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양육비는 지급을 했음에도 여전히 전 며느리에게는 연락을 주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 전 며느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영상 하나를 제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 얼마에요? 라는 이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조갑경 씨. 이때 아들 앞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졌었다 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했거든요. 자, 왜 자존감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 당시 때 어버이날입니다. 심지어 어버이날이었는데 이 홍서범, 조합경 두 사람이 티격태격 하는 모습들을 다른 부부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어버이날 조합경 씨가 친정 부모님 추모공원에 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러블이 생긴 거죠. 보니까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 추모공원에 가자라고 하니
자신의 남동생이 누나 나 내일 선약이 있어서 못 가. 다른 동생도 약속이 있어 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 조학경 씨가 혼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저녁에 한 잔 마실까? 라고 홍서범 씨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학경 씨 동생이 죄송해요 매형 저 오늘 처가에 가야 돼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홍서범 씨가 기분이 나빠진 거죠. 자신의 아내는 가는데. 자 그러고 있는데 마침 홍서범 씨가 조학경 씨에게 어디 가냐라고 묻자 부모님 추모공원에 간다라고 하니 처남들도 안 가는데 당신 혼자 거기를 왜 가냐 라고 분개함을 터뜨린 겁니다. 뭐 본인은 화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추모공원에 같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화를 낸 이 홍서범 씨에게 조학경 씨가 서운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식들 앞에서 굉장히 무안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님 묘소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홍서범 씨가 안 그래도 혼자 가는 조학경 씨에게 너는 동생들도 안 가는데 왜 혼자 가냐? 이렇게 무안함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학경 씨가 굉장히 이것이 좀 아들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졌었던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홍서범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 묘소에 안 간다. 며느리의 얼굴도 공개가 됐고요. 대중들에게. 그게 뭐 언론사를 통해서도 공개가 됐었고 특히 아들의 얼굴과 이름은 뭐 이미 진작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아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두 사람은 매번 자신들의 가족사와 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방송 소재로 사용을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점이 사실 그 이후에도 이어지게 된 거죠. 이 당시 때는 아마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이었을 거고 며느리가 생기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외도 이후에도 자신에겐 연락이 없고 출산할 때도 친손주를 찾아보러 오지도 않았고 자신의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시부모는 나 몰라라 하며 저렇게 가족 예능 방송에 꾸준히 출연을 해왔었다 보니 이번에도 아직도 연락 없어. 나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끝까지 본인들의 잘못을 몰라. 뻔뻔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 며느리가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전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은 헤아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결혼식, 홍서범, 조갑경 기분 좋은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제가 알기로 SNS에 올라온 홍서범 씨 아들 결혼 사진인 것 같아요. 또는 가족 사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군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 아들이 바람나서 애를 버렸는데 뒤에 사진이 나오니 별로라서요. 그 집안들 모두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잘 살던데 바람피고 자식 버린 아들 그렇게 사는 걸까? 전 며느리가 힘내고 양육비는 꼭 받길 바란다. 받았냐? 라고 댓글을 남기자 네, 양육비는 주고 자기는 양육비를 줬다라며 증거로 제출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양육비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양육비를 분명히 전달했다 라는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애당초 홍서범 씨가 이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해서 양육비 안 줬다고? 아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내 아들이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우선 지급했고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했다. 아들의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비판을 쏟아내다 보니 결국에는 이 논란에 대해 사과문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갑경 씨가 라디오스타에 편집도 없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 며느리 씨가 웃고 떠들며 방송에서 나몰라라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라 행복하신 거냐? 나도 남의 자식 귀한 딸인데
본인들도 두 딸이 있는데 왜 나의 심정을 모르는 거냐? 지금도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모르는 가족이지 않겠냐? 나는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잊었다 싶으면 꿈에 나와 날 괴롭히는데 나에겐 너무나도 큰 상처와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본인들이 알면서도 방관한 죄, 저에게 저지른 죄, 모른 척한 3년이란 시간 동안 방송에서 웃고 떠들며 아무렇지 않게 나온 죄 꼭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루하루 숨이 막힌다. 라는 이 피토하는 심경을 고백해.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냐? 본인들도 소중한 딸이 2명이나 있잖아요. 전 며느리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지 않습니까? 딸을 둔 부모로서 어떻게 며느리에게 그렇게까지 굉장히 야박했느냐? 양육비를 주는 건 법적 문제라고 친다 하더라도 손주의 얼굴을 보러 가고 또 전 며느리를 심리적으로 다독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때도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콘서트 할 때마다 나타나는 홍서범의 여자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예요 방송 프로그램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오나 하고 봤더니 이 당시 때 홍서범 씨의 히트곡이 대부분 옛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홍서범 씨가 콘서트에서 옛 연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신의 히트곡에 담겨있는 서사다 보니까 이걸 관객들도 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공감대를 형 씨가 좀 더 공감대가 생겼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콘서트장에서도 벌어지고 방송에서도 티격태격 하면서 조갑경 씨를 상당히 외롭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도 집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8년도 얼마에요 예능방송에 나왔던 조갑경 씨가 홍서범 씨에게 나 말고 다른 아내 있어?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실제로 예능방송에서도 두 사람의 이미지를 이렇게 소비를 했더라고요. 이때 타이틀을 보면 뭐라 돼 있습니까? 증거 포착, 홍서범, 숨겨진 아내가 있다. 그러니까 예능방송에서도 이미 이렇게 두 사람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살짝 보면 송년회 상품을 사비로 구매한다. 나나 하나 줘봐라. 우선 아내를 챙기고 남의 것을 챙겨라. 아내한테도 연말에 상품권 줘라. 그런데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과거 논란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파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기사가 막 쏟아지던 시기보다는 조금은 조용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조갑경 씨가 최근 나온 라디오스타와 같은 또 다른 예능방송이나 홍서범 씨의 콘서트 공연이 강행된다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역풍이 크게 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도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분들도 조금 계신 상태예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전히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에 대한 여러 논란거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씩 초창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 개씩, 한두 개씩 이상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제 쏟아진다라는 표현은 살짝 소강 상태에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분들께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행동 방향에 대한 괘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홍서범 조갑경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홍서범 조갑경 굉장히 부러워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임창정 서하연 부부가 실제 방송보다 더 달달하고 모닝키스도 한다. 전화도 매일 한다. 라고 했던 거죠. 이 가운데 홍서범 씨는 바차타 댄스를 배운다고 언급하며 여자가 있어야 한다. 파트너랑 추는 춤이라고 하자 조갑경 씨는 야 여자랑 저걸 했어? 라며 분노를 폭발시켰고 홍서범 씨는 파트너가 여자, 남녀가 추는 것이다. 이건 예술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어찌됐건 모르는 여자들과 춤을 췄다라는 것에 조갑경 씨는 골 때린다. 처음 알았다. 홍서범 씨는 내가 바람이 났냐? 이제 와서 보니 참 좀 놀랄만한 발언 아닙니까?
아들이 외도로 바람이 났는데 아버지도 바람이 났는데 자신은 바람을 피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여성과 끈적한 댄스로 알려져 있는 저 댄스를 한 것을 조갑경 씨가 방송에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바람이 난 거냐? 라고 억울해하자 조갑입니다. 홍서범, 아내인 조갑경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것을 내가 주변에 뿌리겠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자, 이게 실제로 예능 방송에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기사 내용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서범 씨가 2019년도 당시 조갑경 씨와 속초에서 러시아로 가는 크루즈 행사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때 발코니 객실을 배정받았는데 가다가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를 털고 있는데 고기잡이 배들이 너무 예뻤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었다. 그 당시 때 옷을 안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홍서범 씨가. 그래서 발코니에 나가서 찍고 있는데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조갑경 씨가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잡혔네. 이거 배포한다. 안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가방 사자. 이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뭐 어찌 본다면 부부간에 좀 재밌게 해프닝으로 끝날 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이러면 큰일 나죠. 여자가 남자를 찍어도 안 되고요. 남자가 여자를 촬영해서도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범죄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행각들이 2019년도 예능 방송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았고 그게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부부 예능 컨셉이었습니다.